오늘 소개해드릴 증례에 대해서는 이제 잇몸 이식술이라고 하는 증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잇몸 이식술은 이제 보통 치과에서 많이는 안 하는데 저희 병원은 좀 하는 치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잇몸 이식술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라고 하는 각질화된 상피를 아예 옮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피와 결합 조직을 이식한, 보통 얘기하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증례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라고 하는 각질화된 잇몸을 좀 이식해주는 그런 증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임플란트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 표시로 그려놨지만 점막 치은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완전 임플란트 주변이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는 케라티나이즈드 진지바라고 하는 각질화된 좀 상피가 주변에 좀 있어줘야지 그 임플란트의 그 지대줄을 단단하게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좀 실링해 준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치태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넘어가질 않아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하거든요. 오래 쓰는 임플란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연조직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점막 치은이라고 해서 각질화된 치은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볼을 당기거나 하면은 출렁출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불편하게 여기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잇몸 이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잇몸 이식 중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라고 하는, 보통 FG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식술을 좀 해주면은 증상이 확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 있어요. 각화 치은과 점막 치은을 표시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각화 치은이라고 하고, 그 위에 탱글탱글하고 이런 빨간 치은을 점막 치은이라고 합니다. 이 임플란트 주변에는 이렇게 살짝 분홍빛과 어떻게 보면 빨간색과 하얀색의 그 중간 정도 색조를 띠는 단단한 잇몸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각화 치은은 단단해요. 잘 안 움직이고요. 점막 치은 누르면은 이렇게 잘 꺼집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어떤 게 각화 치은이고 어떤 게 점막 치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점막 치은을 아래로 좀 내립니다. 말랑말랑한 부위를 싹 없애주고요. 골 위에 골막만 좀 남겨줘요. 잇몸을 떼가지고 얇게 떼요. 얇게 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를 한 2cm 정도 떼고, 두께는 뭐 한 1mm에서 한 1.5mm,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두께로 껍질을 조금 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두껍게 떼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잇몸을 각화된 치은을 갖고 있는 조직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각화 치은이 잘 자리 잡고 나서, 제가 처음 아까 중간에 점막 치은과 각화 치은을 보여줬던 사진 있죠? 각화 치은이 이 주변으로 생긴 거를 볼 수 있어요. 아까랑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볼이랑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이 되게 협소하게 돼 있어요. 전정이라 그러거든요. 전정이 없어지면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트리를 한참 쓰다가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나, 혹은 뼈 이식을 좀 크게 한 분들은 전정이 좀 없어지고 각화 치은이 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각화 치은을 좀 이식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지 환자분도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요즘 시대에는 옛날보다 훨씬 좀 쉬워지기도 했고, 단순히 쓰는 것 자체는 옛날보다 저렴해지기도 했고 편해지기도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신경을 안 써주면은 여전히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각화 치은 이식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음식물 끼임 같은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도 임플란트는 건드리지 않고 치은 이식술로만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음식물 끼임 증상의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보철물이랑 앞에 자연치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음식물이 끼이는 경우들은요, 그런 경우 이제 각화 치은 이식술보다는 보철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좋고요. 또 음식물이 끼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치간 유두라고 그래가지고 치아 사이에 살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막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실 치간 시술을 써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치솔질을 잘 못하겠다, 거기가 좀 따갑다, 이런 분들은 명확합니다. 각화 치은 이식술을 통해서 해결하면 확실하게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연조직 이식은 입안의 어느 부위에서 채취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입천장에서 좀 뗍니다. 입천장에서 떼고 나면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거 항상 얘기 드려요. 진짜 아프지 않다고.
빼는 것 자체는 사실 아프지 않아요. 지금 이 이식술보다도 다른 이식술이 좀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뗀 부위는 보호 장치를 만들어 드려요. 투명 교정 장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딱딱한 이제 플라스틱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걸로 1, 2주 정도 끼고 계시면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끼고 있을 때 아무래도 교정할 때랑 비슷해요. 아프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불편하죠. 이에 뭘 끼고 있으니까. 교정하고 있는 것처럼 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지, 통증 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2주 정도 제가 끼게 하는데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술 후 식사나 양치에 제한이 있을까요? 이거 제한이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사진에 보면은 그 잇몸 이식한 부위 쪽에 이제 실밥이랑 이런 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쪽 부위에 양치를 좀 세게 하거나 하면은 실밥이 풀릴 수가 있고요. 이식했던 이 조직 자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부위를 절대로 칫솔질은 하면 안 돼요.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글 약을 좀 드리거든요. 가글로만 좀 해주셔야지 칫솔질은 이쪽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사실 그렇게 아픈 축의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 받은 이 수여부라고 해야 되거든요. 수여부 쪽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뭐 불편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회복 기간은 한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여부 쪽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뭐 불편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감이 있거나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이런 수술도 수면으로도 다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겁나시면 수면으로 보통 저는 권해드립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 수술이다. 실제로 제가 해보면은 뭐 그렇게 아프다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각하치은 이식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각하치은 이식술 말고 다른 치은 이식술, 좀 어떻게 보면 심리에 관련된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술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